오늘 영상이 영어 인지동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은 affectivity입니다. 바로 감정이나 정서로 연결되는 동사들을 설명드리고 대표적인 단어를 통해 원어민들의 관점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층을 쌓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한 동사들의 내용을 동사 한 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네트워크가 되어서 부정사, 분사, 시제 등등으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동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사 시리즈 30개를 정리해둔 재생 목록, 시간 되실 때마다 반드시 반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영어 동사의 가장 기본인 바로 material process라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처음 접하는 것은 뭐든지 어색하죠. 그래서 오늘은 인지동사들을 실제로 접해보면서 이 어색함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념만 그리고 규칙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규칙이거든요. 첫 번째, 이 두 동사 한번 보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forget과 remember입니다. 먼저 조금 더 쉬운 단어 remember 한번 보겠습니다. 뜻은 다 아시죠? 기억하다. 영어 처음 접해서 이 단어 외우면 너무 쉬워요.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뜻부터 다섯 번째까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기억하다이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섯 번째 들어가면 뭐라고 써있죠? 챙기다 라는 뜻이 나옵니다. 자, 이 챙기다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반응일지 확신은 못하지만 대충은 큰 틀에서 이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상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억하다이니까 기억해 주는 것이 챙기는 거지 뭐. 우리도 이렇게 쓰잖아. 원어민들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이해를 잘 했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맨 꼬다리에 붙어 있으니까 거의 쓰지 않을 거야. 스스로 위안을 하고 까먹어도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고 위안 삼으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금 디테일하신 분들은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도 그냥 외우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도 미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 영어가 아직도 이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단어들을 공부했었습니다. 스스로 영어를 좀 안다고 생각했다가 제가 가끔 댓글에 저와 이재준 대표에게 영어를 새롭게 정리해 주었던 선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영어를 못한다고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해서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댓글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이 예문을 보고 이거 기억하다가 아닌가? 라고 했는데 그 형 얼굴이 답답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머슴이냐? 기억만 해주면 고맙게.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영어 인지동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remembering my birthday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그 맨 꼬다리에 붙어있던 뜻, 챙기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주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문장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문장입니다. 자, 먼저 이 영상 한번 보시죠. Today is your birthday, right? Yeah, thank you for remembering my birthday. 저 자식이 뭘 해줬다고 고맙다 그러지? 내가 뭘 해줘야 되나? 뭐지? 자, 물론 과장이 있는 꽁트입니다만은 원어민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 생일을 언급해서 한 것에 대한 대답이라면 Yeah, it's right 정도로 대답을 하죠. remember는 분명히 인지동사입니다. 이것이 확장이 되면 material process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챙기다 라는 뜻으로 확장이 됩니다. 챙기는 것은 선물을 준다든지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준다든지 했을 때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포털 사이트 들어갔더니 Thank you for remembering my birthday를 내 생일을 기억해줘서 고마워 라고 번역이 돼 있던데 네, 맞습니다. 번역일 뿐입니다. 번역과 실제 생활과의 사용은 때로는 큰 간극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굳이 내 생일을 기억해줘서 고맙다 라고 쓰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말을 쓰나요? 글쎄요.
굳이 답한다면 You remember it. Thank you. 이 정도면 말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쓰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할 듯한데요. 원로 개그맨 중에 전유성 씨가 있죠. 그분의 재미있는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후배나 선배가 인사로 야, 식사 한번 하자 라고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언제냐고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인사를 잘 사용하진 않지만 실제로 만약에 밥을 한번 먹자라고 하면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되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컴프리헨시브하게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선배나 후배의 표정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서 아 이게 인사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머터리얼하게 세상을 해석하는 원어민들에게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기계적 물리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인사로는 쓰진 않지만 만약에 쓴다면 결론은 언제, 어디서, 왜 식사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remember가 인지동사일 때는 우리말의 기억하다입니다. 그러나 확장이 일어나면 규칙이 comprehensive에서 material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뜻은 챙기다입니다. forget 볼까요? 기본적인 뜻은 잊어버리다입니다. 이것이 확장이 되면 material process로 바뀌는데 이때 뜻은 생각을 멈추다입니다. 생각을 그냥 딱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가 아닙니다. material이죠. 물리적 진행이죠. 우선 이게 좀 느껴지셔야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We may have to forget about getting a new car. 우리의 있다와는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해석을 해놓는데 포털 사이트에도 이렇게 해석을 해놓더라고요. 새 차 사는 것은 잊어버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데요. 이 해석이 사실 틀렸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영어가 늡니다. 더 이상 새 차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제가 사실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영어 실력이 좀 느시면 이 차이가 중요하다는 사실 분명히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하나 싸우면 언제 영어 말하고 듣게 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을 영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 채널에서 저희들과 아직 공부하시나요? 앞으로 단 몇 년만 저희들과 이렇게 공부해 주세요. 이 말밖에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네요. 다음은 mean입니다. 똑같습니다. mean의 기본 개념은 의미하다죠. 이것은 분명히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확장이 일어나게 되면 material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뜻은 필요하다가 됩니다. When you shake your head, it usually means no. 고개를 흔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니다를 의미한다. 인지입니다. 그러나 확장이 되어서 이 문장과 같을 경우를 한번 보시죠. 새 협의서는 낮은 급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의미하다로 해석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장을 새 협약은 낮은 급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래도 크게 어색하진 않죠. 그런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하다 정도로만 알아도 돼 하고 넘어가시면서 필요하다 이 느낌과 의미를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영어 실력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자, mi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는 단어이지만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기본 의미인 꺼리다 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꺼리는 것, 신경 쓰는 것, 개의하는 것 이런 것은 인지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장이 일어나게 되면 따르다 라는 뜻이 됩니다. material process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d better mind me. 나를 따르는 편이 좋을 것이야. 이런 뜻입니다. material process죠. 지금까지 material process는 끝이 났습니다. 인지동사가 material process로 돌아가려는 이 성질, 이 규칙 이해 가시죠? 자, 지금부터는 좀 예외사항들인데 지난 시간에 believe 하면서 확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것은 그냥 믿다 뜻으로만 쓰이지 확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과 유사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imagine이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상상하는 것이죠. 상상하는 사실, 현실 세계로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imagine도 확장이 없고 material process가 없는 인지동사입니다.
무조건 인지동사가 material process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동사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는 동사들인데 원래는 material이었다가 인지동사로 가는 동사입니다. 바로 find라는 동사입니다. 사실 find는 무엇을 찾다잖아요. 근데 원래 뭐죠? 원래는 material process죠. 무엇을 찾는 것은 물리적인 움직임인데 이렇게 물리적인 움직임에 머무르지 않고 이 문장처럼 되죠. 아이들에게는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인지동사가 되는 거죠. 야, 너무 복잡해. 복잡해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see, 원래 보다죠. 물리적인 동사죠. 그런데 yeah, I see.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도 되죠. 이런 동사들이 꽤 됩니다. 자, 이런 동사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intend입니다. 이 뜻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원래 규칙은 인지동사가 다시 원어민들의 동사의 기본 프로세스인 material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로 거꾸로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affectivity로 넘어갑니다. 이 문장 한번 보시죠. I'm sorry, no offense was intended. 미안해, 불쾌하게 하려는 마음은 없었어. 제가 자꾸 중원부원 하는데 여기서도 마음이 아니라 생각으로 해석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조금 더 디테일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온 문장들은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 원어민 학자들이 직접 논문에 쓰시고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향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까지 해서 인지동사의 전체 틀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가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가끔 저희 영상을 보시는데 guess 같은 경우에 추측으로도 해석되던데 맞습니다. 당연히 추측으로도 해석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추측과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원어민의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큰 틀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느낌의 디테일들은 함께 채워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영어는 단숨에 이거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넘어가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